번째로 저희가 지금 장안의 화제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항소심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도발, 이게 장안의 화제입니다. 이거 관련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 합의체 다루게 됐나? 이거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. 아니 일단 그 소부에서 이 이재명 대표 건을 다루기는 좀 부적절해요. 왜냐하면은 이미 1심하고 2심이 극렬하게 이 결론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그 소부에서 다룰 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거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를 수 있는 이 판결 하나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게 맞아요. 첫 번째. 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중요한 쟁점 하나는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 속에 이미 재판이 되고 1심, 2심까지 나온 사람에 대해서 3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뭐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3심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. 결정을.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. 근데 3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뒤집어가지고 너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? 선거 개입이죠. 대통령이 될 사람 혹은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사람을 끌어내린 걸 누가 한 겁니까? 대법관들이 한 거예요. 대법관들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어간 거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그러한 사건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될 중요한 핵심 쟁점이 있으니까 그 결정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인 거고요. 네. 더 중요한 숨어있는 쟁점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가 엄청나게 세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지금 이번에 헌재가 완전히 지금 떴잖아요. 대법원은 사실 존재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직위원 때문에 사법부 못 믿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.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. 게다가 서부지방법원의 그 폭동 사건 나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한 번에 영장을 발부했다 안 했다 막 난리를 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.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 지지율 50%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.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나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뒤집을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은 수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내일 또 속행한다고 또 속행하죠. 네. 빨리빨리 하겠다는 얘기거든요. 이 얘기는 이렇게 보여요. 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3심을 끝내주고 싶다. 무죄 확정을 그리고 해주겠다.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다 털어주고 싶다. 네. 전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거라고 생각해요. 김민하 평론가님. 자,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.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. 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엄중한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주심 건의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결정했어요. 그리고 이 사건을 대선을 40여일 앞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쟁점화했습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도발 왜일까요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노 변호사님 말씀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법원이 만약에 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치명상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이 633 원칙 있지 않습니까? 선거법에. 그래서 이 6월 달에 어쨌든 간에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치명상을 입힌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은.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은 이게 이 판결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.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파기환송이 된 거를 한 번 더 고법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제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완료가 되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대법원이 만든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
이 재판이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느냐라는 쟁점을 남겨둔 상태로 또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논란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상황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아주 유리한 어떤 변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사법적으로는 완료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막 얘기를 할 겁니다. 역시 그거 봐라. 이재명 유죄 아니냐. 유죄가 아주 확실시 되지 않느냐.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느냐.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를 막 쟁점화하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들 것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아마 없을 거 아닙니까? 이 사법부 입장에서, 대법원 입장에서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워서라도 이제 일정이 공전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판결이 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법부 입장에서, 대법원 입장에서 이 논란을 끝내자라고 하는 거면은 이 끝내자라는 취지에서 일정을 빨리 갖고 가자. 그래서 633 원칙에 맞게 판결하자라는 거면은 그거는 이 대선 일정 전에 무죄를 확정짓자라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. 그 의도라면. 그래서 이게 어제 다른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직권으로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. 소부에서 뭐 따로 논의를 해가지고 절차에 맞게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직권으로 거의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빨리 판단하자라고 한 의도 자체는 이거를 빨리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의도가 섞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굴러갈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. 왜냐하면 대법관들의 구성을 보면은 지금 노태학 대법관은 안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재판 안 하는 것이고 2명 빼면은 나머지 12명 중에 대법관 2명 빼면은 나머지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거든요. 이런 것까지 지켜보면은 반드시 대선 전에 이게 무죄가 확정되느냐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전원합의체에 가서도 결론 나지 않고 공전을 하고 결론이 안 나거나 아니면 빨리 무죄를 그냥 확정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은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이게 지금 그 조희대 씨 성향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.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고 네. 또 권세 있고 네. 보수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나라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무죄 많이 때려줘요. 이 사람이. 결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? 임명했지만 그 전에 박근혜가 원래 대법관으로 임명해줬어요. 예, 그래서 현실적으로 약간의 좀 이중적인 감정이 사실 좀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네.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네. 확장 해석을 경계한다는 거예요. 확장 해석을 좋아하지 않아요. 법문대로 해석해요. 그러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네요. 2심에서 했던 게 바로 확장 네, 해석을 그렇죠. 하지 않고 네. 유치 해석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법문대로 따지게 되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2심의 취지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게다가 제가 네. 좀 전에 말했잖아. 권세에 부합한다.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빨리 아시는 그렇죠. 분. 방향성을 정확히 잡는다는 거죠. 아.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떠한 판결 내려왔다? 맞아. 그 판결 그대로 내려온 게 맞아.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누구냐? 예를 들면 원세훈 댓글 문제 사건. 네. 원세훈. 그때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보수적으로 그렇게 했던 네.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살려줬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특성과 향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변호사 업계에서 살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, 제 말은. 네. 저는 얘기해도 될까요? 시간 없나요? 그 얘기를 좀 지금 이제 조희대 네. 대법원장이 지금 이러한 무리수로 인해서 후폭풍이 거세다. 잠깐만, 나 기분 나빠. 커피올레님, 노변호사님 맨날 틀렸잖아요. 그런데 내가 도대체 뭘 틀렸어요? 나 8대0으로 이번에 맞췄어요? 판결 된다고 하고 다 했는데. 잠깐 지금 대선 전략 전체 본세 9,300명입니다. 만명 지금 가자, 다음 주에 만명 제가 가자.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아니, 중요한데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내가 뭐가 틀렸냐고 물어보잖아요. 아니 지금 이 흐름을 깨면 안 돼. 네. 우리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